9대 0, 전원일치.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에 이어서 이정섭 검사까지 기각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전 전패를 당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판관 9사람의 전원일치였다는 건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원일치로 이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탄핵 소추 자체가 좀 부실하거나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방증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거나 이 처가의 어떤 그 골프 리조트들에 대해서 부당한 이용을 했다라는 점이 적시가 되어 있었고, 또 천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무마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이제 위장 전입을 했다. 그리고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하면서 이런 무고나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 이런 각종의 어떤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부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 위반 사유로 볼 수 없다거나 또는 형식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까지 이를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구자령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6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도 있었을 터인데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이거는 완전히 법의 잣대로만 봤을 때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보통 헌법재판이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가 맞고 법 위반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찬반의 영역에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첫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실관계가 맞고 그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주장했던 것들이 정말 그냥 주장에 그쳤고 근거를 대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기각 사유의 핵심이 되었고, 이것들은 그러니까 탄핵을 만들기 위한 사유 자체가 수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강행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냥 탄핵 자체로 직무정지를 걸어놓는 게 목적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처음에 법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그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건 그냥 9대 0 기각될 것이고 그냥 직무정지가 목적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법적으로 위반이 됐던 거 딱 하나가 위장 전입인데 네. 이것도 법조인들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설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판례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써낸문 사건으로 연루가 돼 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대선 캠프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던 게 아니냐라는 게 탄핵 사유였는데, 그때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연관이 있지 않냐라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판을 했을 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탄핵 사유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위장 전입이라는 건 굉장히 소소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군 때문에 옮겼던 게 너무 명백했었어요. 근데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사실관계적으로도 무르익지 않았었고 법 위반으로 하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위장 전입에 불과했는데 탄핵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애초에 인정될 수 없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된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대 0 기각은 예상되는 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검사가 옳았느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네. 일단 이 검사를 탄핵 소추안이라는 게 공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그 공소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 자체도 되지 못하는 식의 탄핵을 밀어붙였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병아리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암컷인지 수컷인지 가려주세요. 이제 이런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병아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란이다. 아직 계란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석 검사는 쌍방울 대박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 그리고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을 총괄해 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정석 검사를 향해서 각종 의혹 제기를 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쳐온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정석 검사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습니까?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정석 검사의 그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병천 소장님. 이제 민주당에도 엘리트 율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검사를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을 때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또는 기각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좀 뭐랄까 과한 면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좀 같기도 하지만 약간 좀 다르기도 합니다. 네.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는 5대4로 기각이 됐었어요. 네. 4명은 이제 탄핵이 인용했었고 4명은 이제 5명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간첩단 조작 사건 그리고 대법원에서 실은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그때는 5대4 정도 나오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기각되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3분의 2가 넘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뒤의 과정에서 그것이 좀 이제 뭐랄까 아깝게 기각됐다 그럴까요? 그런 네. 과정을 보면서 좀 그 이후에서는 좀 민주당이 좀 더 이렇게 덜 신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요.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할 때마다 소송 비용만 평균 1억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돈이 쓰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누가 나중에 변상하거나 복구하거나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국회에서 드리는 소송 비용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지난번 이상민 장관 경우에 국회가 지급한 소송 비용만 9,900만 원이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 사회적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네. 예를 들면 검사가 지금 이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는데 2차장이라는 건 이제 지검장 바로 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빠지면 전체 조직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지휘해야 되고 공소도 지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도 지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다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굉장히 또 많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이제 국민들, 송사가에 걸려 있는 국민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것을 이제 다 비용으로 산출하면 엄청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도 이런 거 사실 9대0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또 늦춰졌겠습니까?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귀 기울이는 제가 이게 그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대안이 그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교섭단체별로 네. 탄핵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에서 네. 비디오 판정이 도입됐잖아요. 네.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남발하게 되면 그 경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행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회수를 제한해 놓는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 그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탄핵 소추를 했었던 그 의원들은 직무를 6개월간은 정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비 지급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적어도 대표 발의했던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안은요, 그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언론인이 그 제기하셨던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네. 갑자기 좀 쑥스러운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2차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호 대변인께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판단을 내리는데 9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직무가 정지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헌재의 판결은 좀 서둘러서 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이제 걸려 있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상 네. 그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틀 직무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은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장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줘야 네.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 가부간에 네. 결론을 내려줘야 혼란과 피해가 없는 거고 방통위의 업무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헌재가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좀 빨리 좀 이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라고 불리는 허영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다른 사건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거는 국기문란 행위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짜 한두 달 안에 끝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공통된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극단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진짜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150년 만에 강요 탄핵이 추진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찬반 여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후진적이고 극단 정치의 산물임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건 그대로 민주당에게도 적용될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헌법재판소 뭐 산적한 여러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내리는 그런 중대한 판단들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세대를 걸쳐서 판단이 거듭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제 이런 그 고위공직자 장관이라든지 뭐 판검사 등등 또 뭐 총리 대통령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에 과거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하려면 이 정도 조건은 돼야 한다. 뭐 이렇게 맞받아친 적이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시험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기각 심판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연관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사유를 두고는 다소 미비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뭐 엉터리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유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자, 설주한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 저 뭐 지도부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하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맞대결을 하겠다. 예전에는 검찰에 얘기할 때는 좀 말을 순화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생각을 해보면 예. 과거에도 민주당 지도자들에 대한 당대표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도 수없이 뭐 정말 수사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당대표들도 수사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유독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로 전 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탄핵, 검사 특히나 수사기관에 대한 탄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까. 근데 네. 참 보면 저는 이제 뭐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민주당도 한쪽 어떤 유튜브 언론만 보고 이것을 탄핵 사유로 가져가거든요. 네. 대부분 보면 이 탄핵 사유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그냥 특정 어떤 그 진영에,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는
그 언론사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네. 이것을 최고위원이 들고 옵니다. 네. 최고위원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 검증에 관한 절차들이 좀 미비한 거군요. 팩트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럼 네. 물론 그게 비위가 있었다라서 치고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다 있는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내에서의 어떤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네. 그런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은 최후의 보루이고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이고 정말 이것은 소잡는 칼입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소잡는 칼인데 소잡는 칼로 지금 계속 닭을 잡으려고 하니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칼을 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계속 청구를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검사들의 어떤 비위라든지 불법 행위가 직무 관련성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까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들도 앞으로 있을 탄핵 그 검사 지금 이제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결론이 지금과 이번 이정섭 검사 사건과 네.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아직 숙성되지도 않고 이게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 탄핵이지 이것을 정말 위법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